안녕하세요. 해피마인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한 번쯤 느껴봤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장을 보다가 갈치조림이 먹고 싶어서 손을 뻗었다가 아이들은 갈치를 안 좋아하지 하고 그냥 내려놓은 적, 옷가게 앞을 지나다가 딱 마음에 드는 코트를 봤는데 이번 달 학원비 내야 하는데 하며 그냥 발길을 돌린 적,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넘기면 그만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순간들이 10년, 20년, 30년 쌓이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그동안 뭘 먹고 싶었더라. 나는 그동안 어디를 가고 싶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는지 언제부턴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아이가 아프면 밤새 옆에서 이마를 짚었고 남들 다 간다는 수학여행도 돈이 없어 괜찮다고 안 가도 된다고 아이 달래며 속으로는 미안함을 삼켰습니다. 명절이면 양가를 다 챙겼고 부모님 용돈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자식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냈습니다.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틈이 없었으니까요. 자식이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나도 좀 쉬겠지. 그런데 아이가 크니까 이번엔 입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시가 끝나니까 취업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니 결혼 자금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번엔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우리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 진심이 있었고 그 헌신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아직 있으시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파트 2에서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줬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 5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퇴직금 절반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다녀야 하니까 손주도 대신 봐줬습니다. 아침 7시에 손주를 맡아 저녁 7시에 돌려보내는 생활을 3년 넘게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아이 앞에서는 내색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애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며 이번엔 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 몰래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줄 돈이 없어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도움이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했던 아이가 나중엔 엄마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로 바뀝니다. 감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익숙해진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것에는 감동하지 않습니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막상 부모가 힘들어질 때 자식이 곁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바빠서입니다. 자기 삶이 있어서입니다. 그때 부모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아껴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몸도 지쳤고 돈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남은 건 자식에게 잘해줬다는 기억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받아온 자식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어딘가 모르게 짓눌린 감정을 갖고 삽니다. 말은 안 해도 부모 얼굴을 볼 때마다 묵직한 것이 가슴 한켠에 남습니다.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뒤섞인 감정이 불편해서 오히려 연락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더 해주려 하고 자식은 그게 부담스러워 멀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자식이 요청할 때 전부를 내어주는 대신 딱 절반만 주십시오. 나머지 절반은 자식 스스로 채우게 두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식은 성장하고 부모는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당장 통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 숫자가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쓸 돈보다 나에게 쓸 돈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현명한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를 남은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의 시간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얼마나 남았다고. 그 말 속에는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다 살았고 남은 건 그냥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62살에 수채화를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자식 셋을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가 열린다는 전단지를 봤을 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몇인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그래도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20살 청년보다 훨씬 못 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붓을 들고 있는 2시간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건강 걱정도 그 2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4년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작년엔 작은 전시회에도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묻어둔 꿈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빠서 못했고 돈이 없어서 못했고 눈치가 보여서 못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림이든 여행이든 악기든 글쓰기든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시간을 미래에 저당 잡혀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대신 나중을 위해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중이 왔을 때 정말 마음껏 누리셨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이 왔을 때 또 다른 나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어야 합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체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제 막 자식 손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뭘 시작해봤자 10년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면 깁니다. 10년 전을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실 겁니다. 그 10년을 자식 걱정으로 보낼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보낼 건지 그 선택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무료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할 일이 없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이 없다는 느낌, 그 공허함이 사람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걷기 모임, 한 달에 한 번 친구들과 밥 먹기,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리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감각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가 당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루. 그게 노후의 시작입니다. 왜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진짜 편안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어머니 혼자 부엌에 있었습니다. 누가 나오라고 해도 괜찮다, 먹어라 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 밥상 앞에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맛있는데 맛있다고 말하기가 미안했고 더 먹고 싶은데 더 달라고 하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즐거워야 할 자리가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의 역설입니다. 부모가 희생할수록 자식은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고생이 눈에 밝혀서 자꾸 미안해지고 그 미안함이 쌓이면 나중엔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전화하기 싫어지는 자식들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불효가 아닙니다. 부모의 희생이 너무 커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어머니는 명절 음식을 절반만 합니다. 나머지는 사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오면 같이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수다도 떨고 웃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봅니다. 자식들이 집에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였어.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부모는 잘 모릅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즐거워 보이면 자식은 그냥 마음이 놓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이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닙니다. 부모의 안녕입니다. 부모가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부모가 외롭지 않았으면 하고 부모가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면 자식은 그걸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되는 게 혹시 나 때문인가 하고 그래서 부모가 행복한 것은 부모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 먹고 잘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됩니다. 엄마가 잘 살고 있구나. 아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구나. 그 사실 하나가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는 모습은 자식에게 말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가 늘 참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웁니다. 어른이 되면 참아야 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내 행복은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 그게 대물림이 됩니다. 희생이 미덕이라고 배운 아이는 자라서 또 자신을 지우며 삽니다. 그 사슬을 부모가 끊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한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면서 주는 사랑, 나를 지키면서 곁에 있는 사랑, 그게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집이나 돈을 떠올립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자식 앞으로 뭔가를 남겨주고 싶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돈은 언젠가 다 씁니다. 집도 팔리고 통장 잔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은 평생 기억합니다.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위해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10년 넘게 입었고 밥은 항상 제일 싸고 간단한 걸 먹었으며 여행은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5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어딘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좋은 걸 사려고 하면 아버지 얼굴이 떠오릅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려고 하면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한 소비를 죄책감으로 느낍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아들의 삶의 그림자가 된 겁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딸은 어머니가 60살에 혼자 유럽 배낭여행을 갔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당시엔 동네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혼자 외국을 가냐고, 자식들은 뭐하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거라며 혼자 배낭을 메고 떠났습니다. 그 딸은 말합니다. 엄마가 그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고. 엄마 덕분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이게 바로 말보다 강한 유산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1억을 남기고 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태도를 남기고 갑니다. 1억 원은 몇 년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는 그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가십시오.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지금 당장 등록하십시오. 맛있는 게 먹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에 드십시오. 그게 사치가 아닙니다. 그게 당신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식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살았다. 그 기억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자식이 힘들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자식에게 다 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자주 웃으십시오.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아끼십시오. 그 모습이 어떤 유산보다 값지고 오래 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당신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해피마인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씨앗,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